미국으로의 한인 이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수업의 목적은 현재 재미동포라고 하는 미국에서의 한인들이 어떻게 이주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미주 동포 사회를 이뤘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미국으로의 한인 이주의 시대 구분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근대 이민의 처음인 하와이로의 이민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와이에서 출발한 이민이지만 미국 본토 그리고 멕시코 쿠바로 이어지는 미주 지역으로의 이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임이라고 할까요? 해방 전에 이민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는 해방 후 특히 미국의 이민법이 변화한 다음부터 한인들의 이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현재의 재미동포 사회가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특히 1992년도에 있었던 LA의 폭동 사태, 이것을 둘러싸고 우리 재미동포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시켰는가 하는 부분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현재 21세기 들어서 미주 한인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고 무슨 도전과 대응이 있는지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미국으로의 한인 이주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으로의 한인 이주의 시대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으로의 이주는 하와이 근대 이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263만 명이라고 하는 우리 재외동포 중에서 가장 많은 집단이 재미동포입니다. 이렇게 큰 재외동포 집단이 되기까지의 이주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이민과 신이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이민이라는 것은 1965년도에 미국 이민법이 개정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인들의 이주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와이 이주부터 시작해서 본토로의 이주, 그리고 해방 후의 이주까지도 살펴봅니다. 이 하와이 이주는 1903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미국 본토로의 이주는 하와이 이주자들의 제2주로서 이루어지는데 미국의 서부 지역이 중심이 됩니다.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 지역들이죠. 그런데 그 숫자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 해방과 한국전쟁 시기의 이주라는 것은 우리가 해방 후지만은 어쨌든 많은 수의 국제결혼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주가 두드러졌습니다. 1964년까지 6천여 명의 여성이 미군과 또는 미군과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또 입양아도 있습니다. 유학생도 있었습니다. 입양아 같은 경우에 1954년 이후에 2002년까지 15만 명 정도 있었는데요. 이 중 10만 명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 시민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1964년까지 6천 명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와이 이주라고 하는 1903년부터 1965년 미국 이민법 개정 전까지의 미국으로의 이주는 사실상 크게 하와이 그리고 국제결혼, 입양아, 유학생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반부 1900년대부터 해방 후 일부까지도 구이민의 중심은 하와이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 여성들이 증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전체 미주 이민자 중에 이 국제결혼 여성의 비율이 36%였고요. 60년대는 42%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와이로의 이주가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이주이고 그것이 1950년대까지도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1965년에 미국 이민법이 개정된 다음부터입니다. 미국의 이민 제도가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했고요. 그리고 쿼터제로 만들어서 국가별 쿼터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으로의 한인들의 이민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1970년 초부터 본 궤도에 돌아가게 되는데요. 연 3만 명가량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는 3만 5천 명 정도가 매년 갔습니다. 그런데 1987년을 기점으로 감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1988년 한국이 올림픽을 개최를 하면서 전 세계의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또 1989년부터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해외로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88년 이후 89년에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생기니까 굳이 이민을 가지 않아도 일단 먼저 가서 알아보고 가야 되겠다 하는 분들도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미국으로의 이민이 감소하기 시작해서 1999년도에 연간 1만 2천 명 정도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70년대부터 시작해서 누적된 이민자들은 미국 본토에 한인타운을 만들고 집거하면서 큰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1992년도 4월 달에 흑인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70년 초부터 누적을 한 것을 보면은 92년이라고 하면 약 22년, 3년이기 때문에 한 세대가 지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의 상징적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 이 4.29 LA 흑인 폭동입니다. 이것은 한흑 갈등 속에 백인 경찰들이 흑인 로드니 킹을 구타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법원에서 무죄로 되면서 폭동화한 것입니다. 이때 한인업소가 2,300개가 방화 약탈 피해를 입었고 4억 달러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인업소들의 많은 수가 피해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 이민사회에 있어서 한인들의 이 정치의식, 미국 정치의 참여의식, 그리고 다른 민족과의 공존, 이런 방향을 모색하는데 LA 흑인 폭동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시기 구분해서 우리가 21세기가 중요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주 한인 사회는 또 다른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변화가 한인의 2세, 3세 시대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 중심에서 2세, 3세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민족 간 결혼보다는 다른 민족과의 결혼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혼혈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재미동포들의 정체성에도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2세, 3세들은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의 생활 습관에 길들여져서 미국식 사고방식을 가지다 보니까 정체성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고 이러한 정체성은 아시아적 정체성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라고 여겨지는 중국에 대한 혐오가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동포들도 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와이 이민부터 시작해서 지난 120년 정도의 미주로의 이민사, 이 이민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이민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재해동포의 최대 다수가 거주하는 땅이 됐고요. 또 미국과 한국과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동맹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회의 땅이라는 미국, 이민의 땅이라는 미국에 이주한 재미동포들은 그때그때의 변화에 따라서 재미동포 사회가 성격이 변화했습니다. 중산층 이상의 이민자가 많이 갔다 하는 점입니다.